기술에서 테슬라가 전류를 송전하기 위해서요. 이것을 앞뒤로 이렇게 전기를 보냈다가 다시 꽂아 전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전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전기의 송전 손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전기가 중간에 낭비가 됐기 때문에 에디슨은 직류로 이렇게 보냈는데 전류를 이렇게 저는 이제 제 방식은 뭐냐면은 이 전류를 보낼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 마듭 구조로 강하게 전류를 전압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강하게 들어주는 부분이 뒷밀결이 앞밀결을 밀어내는 식으로 밀어낼 수 있다. 무선 전파에서도 가능하고 유선 전파에서도 가능한데요. 유선에서도 가능 무선전은 전기 전송과 통신 기술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 여기다가도 정보를 담거나 정보를 이렇게 넣지 않거나 둘 다도 가능해요. 이걸 빼고 계산하거나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또는 전기선안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로 만들면 왔다 갔다 이렇게 뭐 이렇게 주파수 형태로 만들면 전력 송신 따로 이렇게 이것도 전력 송신이 들거든요. 왔다 갔다 이렇게 이것도 전력이 송실이 이렇게 손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것은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에도 할 수 있고요. 이 방법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 레이저파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인력 작용해서 묶어서 쓰면 테슬라의 어떤 머스크의 유성통신 같은 데서 하면 신호거리가 굉장히 이걸로 이제 F-35나 FC-22도 잡을 수 있어요. 위성 같은 데서 신호를 쏘면 레이더도 이렇게 이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맞으면은 이렇게 강하게 전파 융합 반응을 해서 열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믹싱하지 않고 서로를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인력 작용을 통해서 세 가지든 네 가지든 두 가지든 묶어서 쏘면 이렇게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요. 또 이렇게 하시면 통신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또 전투기나 이런데 하면 강한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로도 잡을 수 있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방식은 드론 각각의 정보의 통신을 이렇게 신호를 다 담을 수가 있고요. 하나의 신호를 이렇게 여러 개로 분할해서 각각의 통신선을 타고 유선이나 무선 다시 조립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밀번호, 암호 설정 비밀번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HDD, SSD 데이터 센터에서도 서로 다른 컴퓨터에다가도 저장하거나 CPU에서도 할 수 있어요. CPU나 어떤 반도체나 이런 컴퓨터에서도 하시면 정보를 분할 처리하는 직렬과 병렬을 동시에 공존하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직렬로 50%하고 나머지 병렬로 40, 50% 이렇게 하시되 통신칩에서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변조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이렇게 주파수가 형태가 있는데 거기다가 멀리 전송하기 위해서 좀 더 센 놈을 같이 믹싱 혼합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라디오나 TV에서 수신하고 무선통신 수신해서 이걸 빼고 계산한다는 얘를 빼고 계산을 해줍니다. 고주파 종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0번에서 채널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게 아까 원래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네. 이걸 빼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고주파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주파수 형태를 다양하게 이걸 같이 더집혀서 섞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원래 정보는 손실되지 않고 실어서 보낸다는 거죠. 그때 변조라는 것은 교류 종교로 바꿔진다는 교류 종교는 무선 전파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보낼 때도 신호를 보낼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신호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송할 때 왔다 갔다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신호 전송을 멀리 보냈어요. 중류로 보냈더니 거리가 짧더라. 그래서 교류로 보냈더 왔다 갔다 하는 신호를 했더니 정보가 전기가 낭비됨이 없이 신호 손실이 없이 전기가 이렇게 낭비되면 신호가 손실될 수 있거든요. 전기가 중간에 뚝 끊기면 정보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쭉 보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고 이제 이렇게 복조는 그것을 다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전파를 제거하고 이 값만을 이 원래의 주파수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신호를 해석해서 하는 게 복조예요. 현대 기술은 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저주파 통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여러 개 분할해 가지고 5개, 10개로 이렇게 분할하거나 이렇게 모든 형태의 통신에서도 햄통신에서 저주파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신호 거리를 엄청 길게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서로 다른 파형의 저주파를 쓰게 되면은 이것이 인력 작용을 해서 멀리 가고 A사례에다도 현재보다 몇천 킬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현재 있는 A사례도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쌌더니 멀리 가더라. 그래서 이렇게
도달했더니 F-20이나 F-35도 잡을 수 있더라. 이렇게 A사 레이더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쏘면 서로 다른 방향 마이크로웨이브와 적외선파, 음파 같은 거 이렇게 묶어서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 강한 에너지 형성이 일어나주는데 고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자레인지 이렇게 기타 다른 게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 군사적으로는 견자레 고기 있듯이 공사들을 태워버리는데요. 충격 실신, 고혈압을 이렇게 터지게 만들거나 충격 실신으로 쓰러지게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좀 더 전력이 세면 살상이 가능한데요. 뭐 시가전 같은데 열화상 카메라를 두고 딱 누르면 그쪽으로 전파 가서 다 이렇게 전파 반응으로 다 총 쏠 필요도 없어요. 다 쓰기 동굴 안에서도 가능하고 그렇게 다 쓰러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 그 어떤 뭐 전차 같은 거나 이렇게 장갑자는 거 맞으면 그냥 고열 반응이 나서 안에 기기가 다 망가집니다. 전력의 세기가 이제 계속 유지가 돼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아니면 뭐 네,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로 다른 뭐 대공 방어막이다, 수십 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서로 엇갈리게 이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뭘 썼든지 이렇게 묶어서 고열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드론 같은 거 맞으면 강한 고열 반응이 나서 태우는데 레이더 같은 데 맞으면 어떻게 뭐 전자는 고기 익히듯이 그 금속을 넣어보세요. 전자레인지 팍팍 터지지. 금속 같은 거 전자레인지 이렇게 넣으시면 전파로 인해 팍팍 터진 레이더에 그 현상이 일어나거나 전투에게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금속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금속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뭐 이게 카메라에서 딱 하나는 금속 반응을 나타내는 전파, 하나는 그것을 여러 전파로 쓸 수도 있어요. 섞어가지고 금속 반응을 보게 무기를 탐지하는 하나는 사람을 탐지하는 이 기술로 해서 경보 장치를 만든다. 일반 CCTV와 군부대 감시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의 전파로 하나는 가로 세로 높이로 차폐하시죠. 입체로 분별해서 각 사람을 다 분별하고 이런 사물을 다 분별해 이런 것이 무엇인지 이런 입체로 다 분석을 해 사람처럼 분석을 한다는 거죠. 입체로 이렇게 모든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니까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렇게 해서 동작 감지, 이쪽에서 저쪽에서 움직이는 동작을 감지하고 소리 감지까지도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소리를 이렇게 탐지를 해서 이것이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소리 탐지, 전파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어서 소리를 이것을 타타타타 사람 목소리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걸어가지고 이쪽으로 소리를 집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도청 기술이 사용되는 건데 원래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소리 감지를 통해서 하거나 열화상 카메라까지 같이 있어서 10가지 해서 탐지하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부대 감시에서도 할 수 있고요. 하시면 이게 CCTV 일반 CCTV나 모든 카메라에서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상에서 이렇게 또 서로 다른 대공방망에 이런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서 중첩, 서로 일부러 부딪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강한 스파크, 번개치는 현상하다 보면 고열 현상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전리층 태울 수 있는 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뭐 드론 같은 몇백 대도 다 떨어뜨리거나 포탄과 떨어뜨리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거든요. 네네. 영국에서 2025년 4월에 이 실험에 성공하셨는데 제 기술이 아니 전 제 기술인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을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전자전기에 쐈대는데 병사들이 이렇게 코피 터지고 흘리고 음향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요. 네, 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쓰셔서는 안 되겠어요. 미국에서 제가 안드리리에서도 제 드론 기술을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국에서 들고 일반 상용 드론에다 수류탄을 투척할 수 있는 그런 걸 달아서 화면을 보면서 투척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화면을 보지 않고 싼 거는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카메라 달면 돼요. 화면 다 보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고성능의 폭약을 실을 수도 있겠죠. 이 병사들이 다 항공 지원을 받는 건데요. 갖고 다니면서 이거를 수천만 대 이렇게 만들어 갖고 카메라에 이렇게 사람이면 달라붙는 구조를 만들자. 그럼 되게 싸게 전쟁 빨리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려 미국에서 미국의 부대에서 이걸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지적재산권 나라로서 법치주의며 이것을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맙시다. 제 기술을 이렇게 무단으로 하셔서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상용 드론을 싼 거를 이용해 가지고 미니 이렇게 드론을 만들어서 사람이 달라붙는 구조를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것을 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서 항공폭탄이다 이러면 이렇게 프로펠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펜을 달아서 위아래로 있을 수도 있고
폭탄을 밑으로 떨어뜨려서 지뢰 심듯이 사방에 깔아놓고 전파로 터뜨리는 기술 또는 타이머를 넣어서 터뜨리는 기술도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카메라를 달아갖고 감시할 수도 있어요. 네, 카메라를 달아갖고 감시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로 감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파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그게 또 사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이너마이트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각각 이렇게 송수신하거나 또는 여기 전파로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들리게 송수신하는 TV 리모컨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하나의 어떤 TV 리모컨에서도 하나의 전파만으로 작동하지 않고 두 개가 또는 세 개가 몇 개가 작동을 해야지 키가 열리는 그런 현관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관문도 전파로 열리는 기술에서 삼성이 제 기술을 드론 조종할 때 서로 암호가 있어야지 이렇게 암호 알고 얼굴일 수도 있고 암호가 열려라 참게 또는 이렇게 비밀번호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암호 기술을 따라서 좀 상대방이 그 암호가 있어야지 통신이 되는 이런 기술을 얘기했더니 드론이 이제 이렇게 적군이 조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했거든요. 이메일이나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파일에 암호를 두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요. 네. 삼성이 비밀번호를 삼성페이에서 비밀번호를 전파해 둬가지고 현관문 또는 이렇게 자동차 문에 개폐해 쓰시던데 제 기술임으로 쓰지 마세요. 삼성은 이것 말고도 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저는 여기서 고지를 하는 거 하지 마시라고. 네네.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저기서 페이스북에 제 기술을 인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적재산을 위반하고 할 리가 없다라고 저는 미국 달러 붕괴로 갈 텐데요. 네, 제가 보기엔 기술을 확보를 해서 기존의 기술을 한참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제 기술을 공개적으로 가면 제일 싼 사람이 이겨요. 네, 기존의 자본주의 기업들은 자기 자본으로 싸우기 때문에 100만 원 주고 팔아야 된다면 이쪽 정부 차원에서 돈 되는 데는 키보드로 돈을 찍기 때문에 기업이나 은행이나 빚쯤은 제로로 만들면 돼요. 무한자본을 대줄 수 있고 100만 원 받아야 되는 걸 50만 원에 발가를 들킬까봐 사실은 5만 원도 줄 수 있지만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자본 기업들은 다 파산입니다. 제2의 중국, 10의 중국, 50의 중국도 나올 수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을 진짜 살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아니면 기술 공개로 가야 되는데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파로서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다이너마이트 가루를 대중소 만드는 기술, 그다음에 뭡니까?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를 전파로 끼우고 어프시키고 다시 올 수 있다. 다이너마이트도 어프시킬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같은 방향의 전파로 호출번호만 들리기 위해서 TV 리모컨 같은 데도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다른 데에도 정보를 나눠서 실어서 두 개나 세 개나 나눠서 실어서 조립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이 블루투스 기술에서 하나의 전파에 실게 정보가 이 전파가 약하다 그러면 여러 개를 나눠서 이렇게 보내면 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죠. M통신 저주파에다가도 여러 개에다가 뭐 5개나 10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실어서 암호 설정해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로 쪼개서 설 보내고 암호를 앞에다 달아주면 돼요. 여기다 다시 그것을 조립하는 방식의 이렇게 통신 방법을 유선이나 무선에서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PU나 GPU에서도 암호를 달아갖고 자체 통신이라도 기기 내에서 암호를 달아서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저장할 때도 자동 암호 저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파일에 암호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컴퓨터 같은 데는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자주 포탄, 탱크 포탄, 항공 포탄 뭐 이런 포탄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렇게 어뢰 타이머를 두거나 어뢰 같은 데도 가능한데 기뢰 같은 데도 그래서 그 타이머를 두거나 전파로 터뜨리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쓰시면 제 기술. 박격포탄 같은 것도 그래서 뒤에서 공기를 때리는 방식으로 전기적인 막 이렇게 전파로 작동을 할 수 있는데 5개나 10개 한꺼번에 수동으로 넣고 제일 싼 놈이죠.
자동으로 장착되는데 좀 엄청 비싸니까 수동으로 넣고 동시에 10개를 탕 터뜨려서 포병 무대를 만들 수 있는 차량이 보통 박격포보다 이만하거든요. 그래서 박격포가 이렇게 유탄 발사기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유탄 발사기도 이렇게 곡사포로 만들 수도 있고 박격포나 유탄 발사기를 각도 계산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 정도 각도면 어느 정도 나갔다 이런 것들을 해서 보낼 수 있다. 그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보낼 수 있는데요. 전 세계는 앞으로 방산 기술의 제격을 쓰게 될 겁니다. 전 세계를 수천 저분의 수백 저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서 1cm나 0.0.3 좌표와 수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 지도, 바닷속 지도, 이렇게 육지 지도, 땅속 지도가 가능한데 구청에서 가스관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어요. 모든 이렇게 의료 영상기기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해서 찍고요. 전자현미경 들었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그 전파를 각각 틀린 전파를 넣어서 이렇게 전체 입체적인 전파를 만듭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각기 파형이 틀린 전파를 쓰면 입체적인 화면이 나오는데 앞으로 디지털 모든 전파로 영상을 표시하는 이런 카메라나 이런 데서 이렇게 쓰일 전직에 군사 기술에서도 A사레다 영상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쓰이게 돼 입체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F-35나 F-22 잡을 때도 같이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는 안 되더라도 다른 전파는 되거나 이제 전파를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묶어서 쓰는 거예요. 인력 작용으로 멀리 가고 송수신도 뚜렷한데요.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전파가 그러합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조주파를 갖다 묶어서 쏘는 방식으로 멀리 가면 그것이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현재 A사라에다가 몇천 킬로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 방식으로 하면. 그래서 최소 A사례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1500km 이상, 2000km 이상도 2000km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제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떤 박격포나 유탄 발사기를 이렇게 다연 정보처럼 여러 개로 만들어서 쏘는 기술 또는 현재 유탄 발사기도 이렇게 각도를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면서 동시에 자동으로 쏘는 기술을 얘기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때 전 세계를 이렇게 좌표와 수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위치도를 같이 탑재해서 그에 따라서 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도달한다는 것이죠. 기관총이다. 아니면 이게 어떤 저격소총이다. 그러면 상대방 움직일 거리를 가로 세로 높이로 입체로서 모든 화면을 카메라로 보고요. 가로서 입체로 봅니다. 움직일 거리를 계산해서 각도별로 다 쏴버립니다. 동시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 전투기 같은 데도 드론에도 이 기술을 안드레 같은 데도 하지 마세요. 네,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무기는 앞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레이저를 쏠 때도 동일하게 이 기술을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도별로 계산을 레이저 식각할 때도 반도체 할 때도 가로 세로도 각도 이렇게 현미경 둬가지고 카메라에다가 하나에도 현미경 두시면 제 기술이에요. 마운 카메라에다 현미경을 둬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서 화면에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반 카메라에다 현미경 달아서 레이저 식각을 이렇게 빗사이즈를 대중소해 갖고 전력도 강중력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레이더 소자도 A사 레이더도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들어가고 이렇게 전기를 강중력으로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어떤 포탄의 종류에 상관없이 타이머를 두거나 이게 전파로 동시에 터뜨리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 자주 포탄에 이렇게 탱크 포탄에 쏜 것이 한꺼번에 떨어져 동시에 터진다면 엄청난 위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탄의 종류에 상관없이 항공폭탄에다 이렇게 콩알탄처럼 백린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면 이렇게 다 안에도 다 불타게 하는 그런 탄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굴에다가 매연탄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매연을 일으켜서 이렇게 조림이 오거나 질식하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가 RC카 방식으로 이렇게 포탄을 실어가지고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그걸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기술인데 말씀이죠. 저는 이렇게 어쨌든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모든 미사일, 현무 미사일이라든지 기타 다른 그러니까 미사일 종류에 기존에 미사일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연료를 탑재를 해서 액체 폭탄이 아니라 액체 연료가 되겠죠. 고체 연료도 할 수 있는데 고체 연료, 액체 연료를 같이 쓰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내부 안에 탑재가 되더라도 종류가 뭐 이렇게 연료가 뭐가 됐든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세를 제어하거나 속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거나 떨어뜨리고 할 수도 있어요. 떨어뜨리고 추가적으로 장속거리를 늘리거나 드론 같은 데서도 탑재를 해서 연료를 추가로 그거 먼저 사용하고 날아가고 이렇게 타거나 아니면 목표물에 도달했을 때 잠깐의 이렇게 연료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꽂아 넣는 이런 추가적인 이렇게 어떤 그 속도를 높이는 기술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이나 비행체에 먼저 보조 탱크에 있는 것을 먼저 쓰고 버리고 가는 기술도 제 기술이. 그럼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연료 탱크를 보조 탱크에 있는 걸 먼저 쓰고 그다음 버리게 그다음에 한다. 이런 것도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렇게 액체 방식의 어떤 그 추진 구조를 같이 달아서 속도를 높이는 기술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세 제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자세 제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고체 연료를 탑재를 할 때 안에다가 고체 연료, 액체 연료를 같이 넣는 방식으로 해서 각각 자세 제어에 좋도록 기술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는데요. 고체 연료를 분할해서 하나는 연소 기간을 하나짜리 고체 연료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 가동할지 두 개가 세 개 가동할지 그렇게 해서 속도를 틀리게 가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속도는 느리지만 이것을 고체 연료가 안에 연소 기간이 3개 들어있거나 5개 들어있어 언오프식으로 한 개 쓸지 두 개 쓸지 세 개일지 네 개일지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거기 또 고체 연료 연소실이 있고 액체 연료 연소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사일을 개조해서 무인 항공기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기관포를 탑재해서 쓰거나 EMP 폭탄을 넣거나 EMP 미사일을 안에다 소형을 넣어가지고 쏜다는 거죠. 하늘에다가 드론을 제트 엔진 이렇게 이런 분사로 가는 드론을 싹 올려가지고 소형 미사일에다가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거나 소형 미사일을 달아서 1000대를 띄워서 유인 항공기를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숫자 띄기를 길목마다 배치하고 소형 미사일 쏘면은 어느 정도 사거리는 가야죠. 이것을 일반 모든 그 전투기는 다 떨어질 거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바다에다가 플랫폼, 이렇게 움직이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기다 어뢰나 기뢰를 탑재해서 전파로 깨우거나 천척, 1000개, 10,000개 딱 배치하면 핵에 군함 지나다니지도 못해요. 어뢰를 이렇게 쏴버리는 기뢰를 부딪히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높으면 되죠. 네. 그렇게 바닷속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부상해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어선 같은 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을 주요 해역에 군함이 나타나지도 못할 거예요. 유인 항공기는 앞으로 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기존의 미사일을 개조해서 기존의 미사일이 연료가 뭐가 됐든 액체 연료가 됐든 고체 연료가 됐든 추가로 이게 장착을 해가지고 속도를 높이거나 이렇게 굉장히 속도를 높이거나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무인 항공기를 개조하시면 제 아이디어 개념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다음에 네,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